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 다룰 아주 흥미로운 경제적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120억 원의 지역화폐와 3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투입된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고 행정평가 지표 역시 76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 중이거든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가는 완벽한 경제 생태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안에서 미래금융을 이끌어갈 핵심 벤처기업 10곳 중 2곳이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기초 인프라는 이토록 훌륭한데 왜 특정 첨단 산업의 기업들은 이탈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문헌 탐구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4월 22일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경제 핀테크 정책 SAI 사회인정지수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모순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금 말씀하신 그 76점이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SAI 사회인정지수 체계에서 76점이라는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가요? 이 체계에서 76점은 양호한 인정 등급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아주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시민과 기업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이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실행력을 굳건히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정량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충분히 타당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점수는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계점이라고 하시면 기본기는 탄탄하게 갖추었으나 그 이상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특정 임계점에 멈춰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다루는 이 구로구의 상황이 비단 한 지역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고부가가치, 금융기술, 그러니까 핀테크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고민이 이 지역 단위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76점이라는 안정적인 평가를 견인한 구체적인 기반 시설과 정책적 성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기저를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은 역시 구로 디지털 단지, 이른바 지벨리가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산업 기반을 갖춘 곳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구로구가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를 지원해온 정책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이라고 하면 자금 흐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 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30억 원이라는 자금이 초기 창업가들에게는 일종의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겠군요. 훌륭한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당장의 현금이 부족해 도산하는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본의 투입이 기업의 생존을 돕는다면 구로사랑 상품권 120억 원 발행은 또 다른 층위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120억 원이라면 적은 규모가 아닌데 이 막대한 자본이 지역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순환하고 있는 것인지 그 구조가 궁금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120억 원 규모의 발행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에 직접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대형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 소상공인과 거주자,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본이 반복적으로 회전하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통한 공간 및 멘토링 제공이 결합되면서 기업이 탄생하고 생존하며 소비를 창출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인프라 지원이 실물 경제의 지표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지원 정책들이 2026년 기준 일자리 14,500개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 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용률 측면에서도 69% 달성이라는 성과를 냈죠. 자금을 시장에 흩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궁극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 시스템 자체의 혁신에 대해서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로구가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응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신기술을 전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응대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센서가 산업단지 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인공지능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시민과 기업이 직면하는 일상적인 마찰 비용을 크게 줄여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높은 행정 신뢰도가 76점이라는 인정지수를 형성하는 강력한 지지대가 되었군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상황은 일반 중소기업과 창업가라는 차량이 전력 질주하기에 매우 잘 닦인 아주 훌륭한 범용 고속도로가 구축된 것과 같아 보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30억 원의 융자라는 훌륭한 주유소와 행정혁신이라는 매끄러운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현상이 내포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지수가 더 높게 올라가지 못했는지 그 구조적 한계점으로 시선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범용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데 왜 최근 벤처기업 수가 약 20%나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14,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활기찬 생태계에서 특정 기업군이 등을 돌린다. 확실히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죠. 그 해답은 핀테크 산업 특유의 복잡성에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핀테크 기업의 생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은 훌륭한 아이디어와 코딩 기술만 있으면 당장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범용 고속도로만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금융기술 산업, 즉 핀테크 기업은 완전히 다른 층위의 게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단순히 스마트폰 앱으로 돈을 주고받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면에 어떤 장벽이 있는 겁니까? 핀테크 기업은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본시장의 엄격한 법률, 극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규제라는 삼중고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송금 기술이나 인공지능 투자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가정하면 일반 기업처럼 즉시 앱스토어에 올릴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법상 인허가를 받기 전에는 서비스를 출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망분리 규제 같은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죠. 범용적인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일반적인 지원망만으로는 금융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해가 갑니다. 굳이 핀테크 산업을 위한 별도의 전용 차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구로구 정책의 한계점들을 보면 이 문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한계점이 바로 핀테크 전문 지원센터의 부재입니다.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을 함께 넘어줄 고도화된 정책적 파트너가 없다는 뜻이군요. 두 번째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금융,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등 고도로 전문화된 금융기술 분야에 특화된 교육이나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특화 전략의 공백이 결과적으로 20%라는 벤처기업 이탈 수치로 직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 통계는 단순한 불황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경고등입니다. 생태계 내 핀테크 기업들이 초기 단계를 지나 스케일업, 즉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자신들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특화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거기에 소통과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한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일반 경제나 행정 보도는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특화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전문 언론 노출 빈도나 산업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존재감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팽창하려면 해당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 사이의 정보 교류나 외부 투자자들을 향한 인지도 확산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범용 인프라가 있어도 업계 내부에서 그곳에 가면 금융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76점이라는 수치는 기존 정책의 훌륭한 성과를 증명하는 동시에 특화 전략 부재로 인한 성장세 둔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복합적인 지표군요.
1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초공사 위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건축 자재가 투입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단된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로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핀테크 연구소는 아주 구체적인 타겟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다시금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해결책이 단기와 중장기로 나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먼저 단기 및 중기적 제언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금융 규제 해석이나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하여 해결할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금융기관과 기술 기업 간의 협력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대형 금융기관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할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앞서 결핍 요소로 지적되었던 특화교육 프로그램이 세 번째 제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금융과 블록체인 등 고난도 금융기술에 관한 핀테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태계 내부에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라는 주문입니다. 단기 및 중기적 제언들도 훌륭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거시적인 제언이 이 보고서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를 핀테크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무엇보다 지역 내의 금융 규제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베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기에 핀테크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증 테스트베드는 앞서 언급한 핀테크 기업들의 치명적 약점인 규제를 한시적으로 무력화시켜주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실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 기존 법령상 불가능한 소액 투자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다면 이 테스트베드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은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보수적인 법을 준수해야 하는 막대한 준법 감시 비용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해 이런 공간을 제공한다면 전국의 핀테크 벤처 기업들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흡인력을 발휘하겠군요.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구로구가 이런 핀테크 전용 차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결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훌륭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120억 원의 자본순환과 1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낸 지벨리라는 강력한 기반 말입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기술 인재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죠. 이 막강한 자산에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라는 특수 인프라라 제대로 맞물리기만 한다면 거대한 핀테크 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님, 이것을 거시적인 관점과 연결해 본다면 보고서는 정책 실행력이 강화될 경우 SAI 사회인정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하자면 간기적 지원센터 설립부터 중장기적 규제 테스트베드 구축까지 구체화될 경우 현재 76점에 머물고 있는 지수가 향후 80점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6점에서 80점대로의 상승은 질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양호한 인정 단계를 넘어서 선도적 인정 단계로 진입하여 국가적 차원의 핀테크 생태계를 최전선에서 이끌어간다는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상승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이 인정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는 뜻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 다룬 핀테크 연구소 문헌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자체는 30억 원의 기금과 120억 원의 지역화폐 등을 동원해 76점이라는 안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탄탄한 범용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명백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핀테크 허브로 거듭나고 20%에 달하는 벤처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설계된 특화 전략, 즉 핀테크 전담센터와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가 필수적인 시점에 도달했음이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범용적 접근의 성공이 특수선업 육성의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헌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방행정의 경제정책을 해독하고 미래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시는데 유용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보고서의 수치들이 내포한 구조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더 넓게 탐구해 보실 수 있도록 본문에 없는 확장된 사유거리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핀테크 특화지구가 전국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지금까지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어 온 국가 금융생태계의 권력 지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이 도발적이고 거시적인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품격 있고 정중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